체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영역 두 번째 시간 심폐소생술 실습을 함께할 정준하, 안정준하, 늘정준은 준하쌤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들 주위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망설임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 심폐소생술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실제 상황임을 가정하고 사람과 유사하게 생긴 인형에 직접 심폐소생술을 해본다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응급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하게 환자를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심폐소생술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우리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진지한 자세로 책임감을 갖고 수업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준하쌤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실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애니입니다. 심폐소생술의 실습을 위해서 제작된 인형이죠. 이 친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을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 사람의 피부와 비슷하게 제작되었고 입과 코로 숨이 들어오거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뱃속에는 폐가 존재하기 때문에 들숨일 때는 폐도 부풀어 오르게 되죠. 이 애니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오늘 심폐소생술의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폐소생술은 실습을 꼭 애니에게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난으로라도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나 옆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의 가슴 압박을 하게 된다면 당사자는 갈비뼈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어 심하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응급 환자가 아니라면 절대 실제 사람에게 장난으로 가슴 압박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친구 애니를 소중하게 다루어 주세요. 생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친구입니다. 애니가 나의 소중한 가족들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강조한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떻게 행동을 할 건가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쓰러진 사람의 의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쓰러진 사람이 단순히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인지, 심폐소생술이 꼭 필요한 사람인지,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왼쪽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기요! 여기요! 자, 이런 식으로 쓰러진 사람이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흔들어서 확인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의식이 있고 응급 환자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위급한 응급 환자의 경우 신체를 흔들어 혹시 모를 충격을 주게 되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쪽 영상을 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사람의 어깨를 살짝 두드려서 말을 걸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도 대답이 없을 경우에는 귀를 코나 심장 근처에 갖다 대서 숨을 쉬는지까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의식 확인을 통해서 쓰러진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응급 환자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여기요, 괜찮으세요? 숨을 안 쉬는데? 빨리 병원 가야겠다. 빨리 병원 가야겠다. 이렇게 환자를 바로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면 되겠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지난 시간 심장이 정지된 환자에게 5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뇌가 점차 죽어간다고 했었죠.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병원이 있다고 심장이 뛰지 않는 환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5분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교통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할 때 5분 안으로 도착할 수 있는 병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구조대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조대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왼쪽 영상을 보겠습니다. 누가 119에 좀 신고해 주세요. 누가 신고해 주세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청을 하게 되니 선뜻 나서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의 영상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회세모님은 남성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형광세모님은 남성분 자동 제대동기 좀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사람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에게 책임감을 주어 꼭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들 모두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을 통해서 나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으로 119에 신고를 하면서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구조 요청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주위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주위가 혹시나 안전하지 않은 길가 혹은 차도 등일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에 안전한 장소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가슴 압박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슴 압박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슴 압박을 하는 원리가 멈춰있는 심장에 머물러 있는 혈액을 몸과 뇌로 올려보내기 위함이라고 하였죠. 이것을 위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가슴이 최소한 5cm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힘있게 눌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심장에 머물러 있는 혈액을 눌러서 위로 올릴 수 있겠죠. 가슴 압박을 하는 위치는 사람의 가슴선 정중앙이며 우리 손을 보면 손바닥 아래에 평평하고 딱딱한 이 부분을 손꿈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손꿈치 부분을 왼쪽 그림 빨간색 부위 가슴 정중앙에 대줍니다. 바로 이 위치가 여러분들이 응급 환자에게 가슴 압박을 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다른 손을 손등 위로 꽉지를 끼고 위로 올려서 가슴 압박 시 손꿈치 부분에 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일상생활의 예로 들면 여성들의 하이힐과 평평한 운동화발 중 어느 것이 밟았을 때 더 아프고 강한지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가슴 압박을 하기에 앞서 주의사항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환자에게 손을 댄 팔이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직 상방에서 내 몸의 무게를 실어야 온전한 힘으로 가슴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른쪽의 그림처럼 팔이 수직이 되지 않는다면 가슴 압박을 하는데 제대로 된 힘이 전달되지 않아 힘은 힘대로 들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두 번째는 절대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팔꿈치를 구부리게 되면 내 몸의 힘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가슴을 압박하는 강도가 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지켜 지금부터 가슴 압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압박은 1분에 9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가슴 압박 30회 이후 몸속에 부족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권리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인공호흡을 삼가하고 가슴 압박만이라도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심정지 환자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이라도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호흡을 할 때는 정자세로 누워있는 사람의 기도가 살짝 휘어져 있어 바람을 불더라도 산소가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있으므로 왼쪽처럼 환자의 턱을 들어서 기도를 확실히 확보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영상처럼 불어넣은 바람이 새어나갈 수 있으므로 환자의 코를 막아주고 환자의 입을 나의 입 전체로 막아 바람을 크게 2번 불어넣습니다. 이때는 바람을 불면서 환자의 폐 속에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갈비뼈를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2번의 인공호흡이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심폐소생술은 몇 번 정도 하면 적당할까요? 5번? 10번? 절대 정해진 횟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응급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혹은 아까 요청했던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다른 사람과 교대를 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와중에 만약 자동 심장 충격기를 부탁한 사람이 가지고 왔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제세동을 실시하면 됩니다. 실시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의사항만 얘기하겠습니다. 응급 환자에게 자동 제세동기와 연결된 패드를 부착하게 되면 절대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지를 분석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 충격기가 강한 전류를 흘려보낼 때 접촉하게 되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도 심장 충격기를 작동시키는 동안은 환자에게서 떨어져 절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달려라 흑토마. 오, 쓰러졌다. 사람 쓰러졌다. 어떡하지? 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숨을 안 쉬네? 어떡하지? 빨간색 옷 입은 여성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검은색 옷 입은 남성분 자동 제세동기 좀 가져와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동 제세동기 좋겠다. 상대 작동 정상, 환자의 상을 제거하고 그림과 같이 색깔을 주의하여 패드를 환자에게 밀착되게 부착하십시오. 패드 커넥터를 장비에 삽입하십시오. 코드를 보자. 패드 환자의 상을 제거하고 그림과 같이 색깔을 주의하여 패드를 환자에게 밀착되게 부착하십시오. 심장들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접촉하지 마세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접촉하지 마세요. 전기통합니다. 접촉하지 마세요. 전기통해. 쇼크 버튼을 누르십시오. 일렉트릭 좀!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십시오. 계속해야지. 구급대가 올 때까지. 30회 시작. 인공호흡을 2회 시작하십시오. 구급대였다! 여기! 구급대 여기!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심폐소생술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쓰러진 응급 환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또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나 나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심폐소생술 실습이 미래의 여러분들에게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 안전영역 3차 시 응급처치와 테이핑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인사하겠습니다. 채빠 안녕.